회사가 굴려주고 있는 내 퇴직금 수익률이 고작 연 3.5%입니다. 같은 기간 개인이 직접 굴린 퇴직연금은 9%가 넘었거든요. 이 격차가 왜 벌어졌는지 오늘 꼭 알아야 할 경제 소식 3가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가 어제 DB형 퇴직연금 운용 현황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DB형 퇴직연금의 연간 평균 수익률 3.5%였어요. 같은 기간 DC형, 확정기여형은 8.5%였고요.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는 9.4%를 기록했습니다. DB형 3.5%면 DC형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에요. 운용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수익률이 2배 넘게 벌어진 셈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전체 퇴직연금 시장에서 DB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거든요. 가장 큰 덩어리의 돈이 가장 낮은 수익률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에요. DB형은 확정급여형이라고도 하는데 퇴직할 때 받을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 시점에 월급여 곱하기 근속 연수, 이 금액을 받는 거예요. 이 돈을 모아놓고 굴리는 주체가 근로자 본인이 아니라 회사라는 점이 핵심이죠. 수익률이 낮으면 근로자한테 직접 손해가 오느냐? DB형은 받을 금액이 고정돼 있으니까 수익률이 낮아도 퇴직금 자체가 깎이진 않습니다. 대신 문제는 회사 쪽에서 터져요. 매년 임금이 오르면 퇴직급여 부채도 같이 올라가는데 적립금 수익률이 임금 상승률을 못 따라가면 회사가 추가 부담금을 넣어야 하거든요. 실제로 최근 5년간 DB형 적립금의 누적 수익률은 15.9%였는데 같은 기간 누적 임금 상승률은 18.9%였습니다. 적립금 규모가 수백조 원이니까 수조 원 단위의 격차예요. 이게 쌓이면 최악의 경우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 퇴직금 지급 자체가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흔들리면 내 퇴직금의 안전판도 같이 흔들리는 구조이기 때문이죠. 왜 이렇게 수익률이 낮은 걸까요? 금감원에 따르면 DB형 적립금의 91.9%가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몰려 있었습니다. 예금, 적금, 원금 보장형 보험 같은 상품이에요. DB형은 운용 손실이 나면 회사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니까 원금이라도 지키자는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구조적 보수성이 내재돼 있는 겁니다. 여기에 듀레이션 불일치 문제도 있어요. 지난해 근로자의 평균 근속 연수가 7.1년이었는데 DB형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83%가 만기 3년 이내 단기 상품이에요. 7년 뒤에 줄 돈을 2, 3년짜리로 계속 갈아타며 굴리고 있으니 금리가 떨어지면 재투자 수익률도 같이 떨어지고요. 퇴직급여 부채는 장기 금리 기준으로 계산돼서 자산보다 부채가 더 빠르게 불어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대응책도 나왔습니다.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은 목표 수익률과 자산 배분 전략을 담은 적립금운용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했고요. 고용부는 연말에 모범 사업장을 포상하고 적립금이 기준에 미달하는 곳에는 정기감독과 과태료 부과 같은 제재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지켜볼 포인트는 원리금보장형 91.9%라는 숫자가 내년에 얼마나 내려오느냐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SK바이오팜이 미국 바이오 기업 바이오헤이븐 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 중인 뇌전증 신약 후보 물질을 도입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최대 7억 9,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1천억 원 규모입니다. 도입한 물질은 오파칼림이라는 건데요. 뇌에 있는 칼륨 통로를 열어서 과하게 흥분한 신경세포를 진정시키는 원리의 뇌전증 치료 후보 물질입니다. 현재 글로벌 임상 2상과 3상이 동시에 진행 중이에요. 뇌전증은 전 세계적으로 약 5천만 명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기존 치료제로도 발작이 충분히 조절되지 않는 약물 저항성 환자 비율이 상당합니다. 새로운 작용 기전의 치료제에 대한 미충족 수요가 큰 영역이에요. 계약 구조를 보면요. 전체 최대 금액 중 반환 의무가 없는 계약금이 4억 달러입니다. 거래 완료 시점에 3억 5천만 달러, 1년 후에 5천만 달러를 나눠서 내는 구조예요. 여기에 임상 성공이나 허가 단계별로 최대 3억 9,500만 달러까지 마일스톤이 붙을 수 있고요. 임상시험은 바이오헤이븐이 수행하되 개발 비용은 SK바이오팜이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임상 운영의 전문성은 바이오헤이븐에 맡기되 재정적 리스크와 성공 시 상업적 권리는 SK바이오팜이 가져가는 구조인 거죠. 전략적 의미를 보면요. SK바이오팜은 뇌전증 치료제 세노바메이트로 미국 시장에서 이미 입지를 잡은 상태거든요. 세노바메이트는 나트륨 채널을 조절하는 기전인데 오파칼림은 칼륨 채널을 여는 기전이에요. 작용 기전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같은 뇌전증 영역 안에서 보완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고요. 기존 영업망과 임상 경험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확장입니다. 다만 리스크도 분명해요.
계약금 4억 달러는 임상 결과와 무관하게 돌려받을 수 없는 돈이에요. 임상 233이 아직 진행 중인 만큼 데이터가 기대에 못 미치면 1조 원 넘는 투자가 고스란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개발 비용까지 부담하기로 했으니 임상이 길어질수록 추가 비용도 계속 나가게 됩니다. 앞으로 핵심 변수는 오파칼림의 임상 이상 및 3상 데이터가 나오는 시점과 그 결과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공장 돌리는 데 드는 전기료가 앞으로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이 어제 산업용 전기요금에 지역별 차등을 두는 지역요금제를 공개했거든요. 그동안 전국 어디서든 동일했던 전기요금을 처음으로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남부지방은 최대 약 10%, 충청과 강원 지역은 최대 약 8%, 수도권 북부는 최대 5%까지 산업용 전기요금이 할인됩니다. 반면 전력 수요가 집중된 서울 강남과 수도권 남부는 현행 요금이 그대로 유지되어 발전소와의 물리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송전 비용이 적게 든다는 논리를 반영한 겁니다. 핵심은 전력 수급의 지역 불균형이에요. 발전소는 충남, 전남, 경북 같은 지방에 대부분 있는데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곳은 수도권입니다. 멀리서 만든 전기를 수도권까지 보내려면 대규모 송전망이 필요하고 건설 비용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방에 있는 산업체에 요금 혜택을 줘서 수요를 분산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정책은 국토 균형 발전과 에너지 인프라 효율화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건드려요. 예를 들어 월 전기료 1억 원 규모의 공장이 남부지방에 있다면 최대 1,000만 원, 연간 1억 2천만 원 절감이 가능한 셈입니다. 철강이나 화학, 반도체 소재 같은 에너지 다소비 산업일수록 체감 효과가 클 거예요. 다만 현실적 한계도 있어요. 공장 입지를 결정하는 건 전기료만이 아니거든요. 물류비, 인력 수급, 협력업체와의 거리까지 복합적으로 따지는 건데 전기료 할인 최대 10%가 이 모든 요소를 상쇄할 만큼 강력한 요인이 되느냐는 지켜봐야 합니다. 신규 투자를 계획하는 기업에게는 고려 요소가 될 수 있겠지만 기존 기업의 이전까지 이끌어내기에는 인센티브가 부족할 수 있어요. 앞으로 핵심 변수는 이 요금제 시행 이후 실제로 지방의 신규 산업시설 입지가 늘어나는지 여부입니다. 오늘 세 가지 소식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구조 재설계입니다. 수익률 3.5%에 갇힌 퇴직연금 운용구조, 1조 원을 걸어 파이프라인을 확장하는 신약개발 구조, 전기요금 체계를 지역별로 다시 짜는 에너지 구조까지, 퇴직연금은 원리금 보장형 비중이 실제로 줄어드는지, SK바이오팜은 오파칼림 임상 데이터가 언제 어떤 결과로 나오는지, 지역요금제는 기업들의 입지 선택에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지, 이 세 가지가 각각의 구조 재설계가 실제 변화로 이어지는지를 판가름할 후속 지표들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